베네수엘라 영토에 첫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국가 지도자가 미국의 구금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지정학적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워싱턴은 단순한 외교적 압박의 선을 넘어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선택했고 절대 일어날 수 없다던 시나리오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며 시장은 즉각적인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깃발이나 연설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돈이며 국경이 뚫리고 세계가 갈등의 확산을 감지하는 순간 자본은 확정된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가장 먼저 탈출을 시작합니다. 자본은 누군가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인 실물 자산을 향해 거칠게 달려가며 그 중심에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안전자산인은 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장 차트를 마치 날씨 앱처럼 바라보며 초록색은 안전하고 빨간색은 위험하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에 길들여져 왔지만 전쟁은 당신의 지표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전쟁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뒤 시장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보라고 조롱하며 현재 금융시장은 이 거대한 파동을 단지 평범한 헤드라인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위험 프리미엄이 천천히 반영될 것이라 믿으며 당신에게 충분한 대응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경고도 없이 모든 기회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 내부를 타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전격적으로 추출했다는 소식은 당신의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시장이 해결해야 할 거대한 불확실성이라는 폭탄을 던졌습니다. 불확실성은 안전자산으로 흐르는 자금의 로켓 연료와 같으며 은 가격은 이미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며 새로운 기록을 향해 폭발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발생한 일시적인 하락은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나약한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레버리지를 재설정하여 다음 폭등을 준비하는 냉혹한 과정이었습니다. 대중은 항상 돌파가 일어난 후에야 뒤늦게 매수하고 공포가 닥치면 가장 먼저 매도하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열차가 우리를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그저 멍하니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의 가격을 움직이는 세 가지 핵심 엔진인 공포, 금리, 그리고 희소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이 사건이 실물자산 시장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엔진인 공포가 작동하면 돈은 은행의 허락이나 상대방의 승인이 필요 없는 진짜 보험을 찾게 되며 이는 월요일에 은행 문이 열리는지에 의존하지 않는 실물자산을 의미합니다. 금과 은이 화재 경보기처럼 작동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마법 같아서가 아니라 인류가 시도했던 모든 화폐 실험에서 살아남은 가장 오래되고 정직한 가치 저장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고조될 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지 않고 거칠게 문을 차고 들어오며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은 논리가 아닌 생존을 위한 감정적 반사작용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 지정학적 상황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다면 불안해진 거대 자금들이 더 많은 주식으로 향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향할까요? 두 번째 엔진인 금리는 은의 가격을 누르는 중력과 같아서 금리가 높을 때는 자금을 금속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금리가 하락하면 압력이 해제되어 은값이 가볍게 떠오를 수 있게 만듭니다. 현재 시장은 성장이 둔화되고 시스템이 긴장됨에 따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으며 이러한 인하의 속삭임은 귀금속 시장에 강력한 산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충격은 중앙은행을 긴장하게 만들고 긴장한 정책 입안자들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긴축의 나사를 조이는 대신 유동성을 공급하며 정책의 방향을 완화적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성은 하드 자산에 있어 제트 연료와 같으며 위기 상황에서는 달러와 은이 동시에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포가 스프레드시트상의 논리가 아닌 거대한 집단적 질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엔진은 희소성입니다. 금은 대부분 보관되지만 은은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소비되고 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은 태양광 패널에 타서 없어지거나 전자기기에 내장되어 전 세계 공급망에 흩어지며 이는 다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일 수 없는 반짝이는 글리터와 같습니다. 수요가 급증해도 은 광산은 하룻밤 사이에 다시 생겨나지 않으며 정제 시설 또한 단 일주일 만에 규모를 확장할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실물 시장과 종이 가격 사이의 괴리는 바로 여기서 발생하며 이 거대한 틈새야말로 시장을 뒤흔드는 강력한 스퀴즈가 탄생하는 지점이자 기회의 공간이 됩니다. 전쟁은 공급망에 가혹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료가 치솟고 해상 운송은 불안해지며 각종 제재와 결제 경로 차단으로 인해
모든 거래 상대방은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동시에 아직 물건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묻기 시작할 때 시장의 답변은 대개 과거의 가격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통보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시설이 무사하더라도 위험 프리미엄은 결코 무사하지 않으며 이는 모든 배럴과 선정물 그리고 모든 계약에 갑작스럽게 부과되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에너지는 경제의 혈류입니다. 에너지 시장이 불안해지면 잠자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깨어나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은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갈등은 에너지 리스크를 키우고 이는 인플레이션 공포로 이어져 결국 중앙은행을 압박하게 되며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거대한 체인 리액션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책을 완화하면 화폐의 구매력은 약화되고 갈 곳 잃은 자본은 더욱 거세게 하드 자산을 향해 달려가며 은 시장의 작은 문으로 몰려듭니다. 금이 거대한 금고라면 은은 좁은 출입구와 같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동시에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 할 때 가격은 결코 부드럽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점프하고 급등하며 거대한 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 차트가 보여주는 저항과 지지의 구조를 통해 다음 폭발의 지점을 예측해야 합니다.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은 후 $70 초반대까지 조정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해 스프링을 극한까지 압축하는 과정입니다. 스프링은 영원히 압축되지 않으며 한계에 다다르면 결국 튕겨나갑니다. 지금 모든 투자자가 주목하는 핵심 레벨은 바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70 중반대 구역입니다. 인간은 예측 가능한 존재이기에 라운드 피겨 숫자는 가로등이 나방을 끌어들이듯 주문을 끌어모으며 이 구역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거대한 모멘텀 자금이 유입될 것입니다. 가격이 이 저항선을 뚫어내면 공매도 세력은 급히 포지션을 덮어야 하고 옵션 해징 물량이 연료를 더하면서 시장의 대화 주제는 순식간에 낙관론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 끝난 것인가라는 의구심은 사라지고 얼마나 더 높이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며 이러한 내러티브의 전환은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대중은 뉴스 사이클에서 완벽한 확신을 얻기를 기다리지만 확신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격이 반영된 후입니다. 가격은 항상 소문에 움직이고 뉴스는 핑계일 뿐입니다. 주류 언론이 세상이 불안정하다고 입을 모을 때쯤이면 안전자산의 이동은 이미 절반 이상 완료된 상태이며 우리는 50개의 지표 대신 핵심적인 흐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시아 시장의 개장과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국채 수익률을 냉혹하게 관찰하며 실물 수요의 대리인인 ETF 자금 유입을 정밀하게 추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할 때 기관들은 동전 가판대로 달려가는 대신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은 ETF를 대량 매수하며 시장에 진입합니다. 이 ETF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려면 반드시 실제 금속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결국 산업용 수요 및 제조 부문과 치열한 확보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은은 누군가의 감정을 기다리며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기에 새로운 거대 구매자의 등장은 누군가 물량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물량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시장의 내러티브는 단순한 투자 자산에서 공급 부족이라는 훨씬 더 위험한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단순한 헤드라인 그 이상인 이유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관리된 긴장의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요 강대국들이 이제 위협을 넘어 직접 행동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며 전 세계 국가들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게임 플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들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때 그들은 자원을 비축하고 공급망을 요새화하며 이는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닌 실물 자산의 엄청난 호재로 작용합니다. 정치인들이 의도적이든 실수든 끊임없이 불확실성을 제조해내는 동안 우리는 그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시장의 구조를 읽고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맥핸들을 쫓아다니며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를 측정하고 이미 강세장에 진입하는 이 지정학적 공포와 충돌하는 지점을 포착합니다. 이 두 거대한 흐름의 충돌로 인해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75라는 숫자가 속삭여지고 있으며 이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자석처럼 가격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거대한 움직임은 $75에 도달했을 때가 아니라 시장이 그 가격을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믿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될 것입니다. 댐은 수년간 물을 막아낼 수 있지만 단 하나의 균열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괜찮다고 말하다가 그 균열이 퍼지는 순간 댐은 누수가 아닌 붕괴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격 또한 직선으로 오르지 않고 오르고 테스트하고 흔들린 뒤에야 비로소 도약하며
그 과정에서의 흔들림은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도약은 당신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적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오직 냉정한 프로세스에만 집중할 것이며 이제 이 뜨거운 상승세를 식힐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지정학적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정된다면 공포 프리미엄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은 가격은 다시 지지선을 찾아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 데이터가 예상보다 뜨겁게 발표되어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다면 이는 단기적으로 귀금속 시장에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광범위한 시장 붕괴가 발생할 경우 은은 안전자산으로 재부각되기 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매도세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들조차도 세계가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취약해졌다는 사실과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핵심 기둥은 여전히 견고하며 시시각각 변하는 헤드라인은 단지 시장을 흔드는 바람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전 트레이딩에서는 오직 가격 레벨과 손절매를 존중해야 하며 70달러 중반대를 깨끗하게 돌파하는 순간 거대한 모멘텀이 몰려올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실전 거래에서 우리는 가격 수준을 존중하고 손절매를 철저히 지키며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70달러 중반대를 돌파하면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하지만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억지로 진입하지 말고 시장의 구조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실물을 보유 중이라면 우리의 임무는 지루하게 버티는 것이며 해지 수단이 제 역할을 다할 때까지 일시적인 소음에 패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포 상황에서는 실물 프리미엄이 종이 가격인 스팟 가격에서 분리되어 가격이 내려가도 코인은 여전히 비쌀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스팟 가격만 보고 더 저렴하게 살 기회를 노리다가는 이미 실물 재고가 완전히 바닥나버린 시장의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타이밍은 많은 이들이 자기 파괴적인 결정을 내리는 지점이며 지정학적 이야기는 우리의 일정대로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장은 며칠 동안 고요하다가도 단 몇 시간 만에 폭발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듯한 뉴스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각국의 공식 성명과 주변국들의 반응을 주시하며 이것이 정밀 타격으로 끝날지 아니면 거대한 도미노의 시작일지 지켜봐야 합니다. 유가는 인플레이션의 전파자이므로 유심하게 관찰해야 하며 유가가 크게 움직이면 시장의 대화는 다시 인플레이션 공포로 빠르게 회귀합니다. 연준이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작은 힌트만으로도 귀금속은 강력한 힘을 얻으며 시스템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이라는 한 가지 해결책을 씁니다. 유동성이 증가하면 하드 자산은 함께 상승하며 우리는 이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통찰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여러분은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지역 전체의 대규모 갈등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회성 뉴스로 끝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은 가격이 다시 75달러를 터치할 때 이번에는 확실한 돌파가 일어날지 아니면 또다시 잔인한 가짜 돌파가 될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음 도미노가 쓰러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 주시고 짧고 명확한 정보만을 통해 시장의 본질에 집중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는 단순히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모든 계약과 부채 상환 의무 그리고 자원 통제권자가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구와 파이프라인의 주인이 바뀌면 폭탄이 멈춘 후에도 법적, 경제적 여파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시차를 두고 반영합니다. 행정적인 서류 작업은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기에 이러한 지연 시간 속에 엄청난 기회와 함정이 동시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은 서로를 앞지르려다 무리한 스파이크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뒤늦게 추격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처벌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강한 언어를 사용하되 행동은 차분해야 하며 감정적인 패닉은 시장에서 언제나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이 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독보적인 잠재력을 가지는지 금과의 심리적 차이를 통해 그 승부처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은 정장을 입은 품격 있는 왕과 같지만 은은 거친 거리의 투사와 같으며 위기가 닥치면 금이 먼저 주목받지만 결국 소동이 커지면 은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훔쳐가게 됩니다. 금이 오를 때 많은 이들이 기회를 놓쳤다고 한탄하지만 그들이 은을 바라보며 이것이야말로 나의 기회라고 외치기 시작할 때 은 가격은 무서운 기세로 수직 폭발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순간 대중이 몰려들고 헤드라인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제 단순한 거래가 아닌 투자자의 정신을 갉아먹는 고도의 심리전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세력들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려고 가격을 수달러씩 급락시켜 공포를 유도한 뒤 다시 급등시켜 포모포모를 자극하며 결국 당신이 최악의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게임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 보호를 최우선으로, 기회를 그 다음으로 생각하며 지극히 냉정하고 차분하게 우리만의 프로세스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만약 이번 베네수엘라의 갈등 서사가 예상치 못한 금융사고나 유동성 동결 같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재난과 충돌한다면 은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생존을 위한 구명보트로 변할 것입니다. 배가 기울어질 때 구명보트의 가격은 결코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극도로 희귀해지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은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음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의 고용지표와 제조업 수치 등 경제 캘린더를 주시하겠지만 그 숫자들에 매몰되어 세계가 이전보다 훨씬 취약해졌다는 거대한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펀더멘털과 헤드라인, 그리고 유동성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공포의 전국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세상은 위험해졌고 금리는 낮아지고 있으며 실물 공급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엣지는 군중의 열광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규율을 지키는 것이며, 변동성이 몰아칠 때 가격이 아닌 구조를 지키는 것만이 유일한 진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시아 시장 개장에서 은이 가격 차이를 만들고 이를 미국 세션까지 유지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투기 세력이 아닌 실질적인 수요의 확인이자 강력한 상승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한 뒤 곧바로 폭락하는 거친 털기 과정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스파이크가 아니라 바닥 지지 구조가 얼마나 튼튼하게 유지되느냐입니다. 이 지지 구조가 유지된다면 75달러를 향한 추진력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중력의 끌림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 거대한 파동 위에서 차분하게 포지션을 지켜낼 것입니다. 일시적인 흥분과 진정한 실력, 엣지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실력은 모두가 환호할 때가 아니라 군중이 깨어나기 전 조용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흐름의 변화를 먼저 읽는 능력입니다. 어떤 움직임이 단순한 소음이고 어떤 움직임이 체제 변화, 레짐 쉬프의 시작인지 구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소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완벽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국의 지역적 대응과 유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십시오. 유가가 뛰어오르면 인플레이션 공포가 다시 잠에서 깨어나고, 이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더욱 거세게 만들 것입니다.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은은 단순한 75달러 테스트를 넘어 훨씬 더 높은 숫자를 향해 사냥을 시작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 도달하게 될 냉정하고 확실한 결론입니다. 가장 거대한 움직임은 보통 뉴스 사이클이 고요해질 때 시작됩니다. 기관들이 대중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포지션을 구축하는 그 시간이 바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전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헤드라인이 사라지는 동안 그들이 매집을 이어간다면 다음 급등은 대중에게 갑작스러워 보이겠지만, 사실 그것은 이번 주말의 사건에서 시작된 필연적이고 정교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항상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하고 규율을 지키십시오. 첫 번째 타격은 결코 전체 이야기의 끝이 아니며, 시장이 자신의 패를 보여주는 순간 우리는 가장 완벽한 다음 수를 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